안녕하세요. 이야기다 민약사 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약사 박지혁입니다. 네, 오늘은 비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비염에 어떻게 보면은 원인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 한 가지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먼지도 차단해주면서 코의 그 환경을 좀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마스크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뭐 사시사철 할 거 없이 미세먼지 아침에 거의 체크하고 나가시잖아요. 예전에는 봄에만 황사가 있었잖아요. 요새는 중국발로 그냥 사계절 내내 날라오기도 하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너무 그러지 마시다. 맞아요. 50대 50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미세먼지 마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종류도 좀 구분을 해서 적절하게 선택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약국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인 줄 알고 일반 마스크를 선택해 오시는 맞아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네, 이거는 사실 방한대인데 바람막이로 그냥 내가 코가 너무 시려서 쓰겠다라는 분은 요거를 그냥 드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작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비염이 많이 심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알러지가 터진다라고, 저는 이제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러지가 심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게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예, 적혀 있는 것들을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떤 네. 것 확인하시죠, 선생님? 요게 지금 보시면 식약처 허가 보건용 마스크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제가 들고 있는 거는 KF94를 들고 있는데, 보통 약국에서는 KF80이랑 94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특히 식약처 허가 마크가 있는 거를 쓰셔야 돼요.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구매를 하셔서 저렴하게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도 식약처 마크를 꼭 보셔야 되고, 있는 걸로 네, 그렇죠. 황사 방역 마스크 내지는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필터 마스크 이런 용어들이 적혀 있고 마크가 있는 걸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94, 80 뭐가 더 좋아요? 뭐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필터의 빡빡함의 차이인데, 일종의 먼지가 이제 미세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필터의 좀 더 빡빡함의 정도인데, 대신에 한 가지 좀 차이가 뭐냐면, 그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숨쉬기도 그만큼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세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숨을 쉬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유소아 내지 노인분들이시면 80으로 많이 권유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현장이나 아니면 미세먼지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경우다, 그러면 94로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차단되는 거는 94짜리고 조금 숨을 쉬기 수월한 조건, 그러니까 차단은 적대를 하면서도 활동하기 괜찮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 한 80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는 공간의 먼지의 정도와 활동, 내가 이제 얼마나 이렇게 격렬하게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는지 정도에 따라서 80과 94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미세먼지 필터 있는 이 마스크 계속 매일매일 써도 되나요? 아니요. 요거는 원칙상은 일회용이세요. 그래서 사용하고 바로 버리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 초기에는 이게 미세먼지 한 장당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되셔서 환자들이 되게 원성이 되게 높으셨어요. 요새는 여러 개로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온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충분히 내 건강을 지키시는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가 걸어가다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 해서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미세먼지 마스크 한 장이 커피 한 잔보다 더 저렴해요. 내 건강에 딱 커피 한 잔 투자하시는 그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하나의 꿀팁인데, 사실은 이제 곧 겨울이 되면 우리가 독감이 돌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때는 KF80은 쓰시면 안 되고 KF94로 쓰셔야 돼요. 여기에 멘트가 보면은 황사 미세먼지 차단도 있지만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라는 게 있어요. 요게 바이러스까지 이제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독감 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가족들 모두 요거를 잘 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간에 그쵸. 그쵸. 감염을 예방을, 그쵸. 서로 사랑을 나누어도
굳이 감염원을 나눌 필요는 그렇죠. 없잖아요. 좋은 것만 나누고 맞아요. 살자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마스크를 적절하게 잘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비염의 관리 방법 바로 코 세척입니다. 이야기다 채널, 이야기다 말고 이야기다 채널, 저희 우리 집에 의사가 산다 채널에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굉장히 유익한 동영상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 이용하셔가지고 세척기 이용하셔가지고 코를 깨끗하게 잘 이제 세척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추가로 조금 더 저희가 약간 꿀팁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채널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드리는 팁과 맞춰가지고 같이.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코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코 세척하실 때 중요한 건 사실은 식염수예요. 식염수. 약국 가면 식염수, 멸균 생리 식염수, 이게 바로 이제 코 세척할 때 쓰시는 한마디로 물이거든요. 근데 이 물, 수돗물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생리 식염수는 적절히 이제 농도를 또 몸에 맞게 맞춰 놓은 것이고, 중요한 건 아니 우리가 세척을 하려는데 균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균을.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식염수를 사용하시는데, 식염수도 약국에서 보시면 일반 의약품으로 된 게, 의약 외품으로 된 게 있어요. 일반 의약품은 바로 코 세척이나 이렇게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거고, 의약 외품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사실 렌즈 세척용이라 코 세척이나 이렇게 점막에 닿게 사용하시면 별로 맞아요, 좋지 맞아요. 않으세요. 예민한 분들은 딱 써보시면 느끼더라고요. 쎄한 그 자극적인 느낌들을. 그래서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멸균 생리식염수 코 세척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사용하시면 되시고, 꼭 크림클이 아니어도 돼요. 회사는 여러 가지 많아요. 약국에 있는 거를 그냥 저희가 갖고 네. 온 거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의약품인 거 확인하시고 생리식염수인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주의할 게 또 있어요. 이거 한 병 딱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보존제가 들어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봉을 하시면 그때부터 세균 공기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보통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안전하게 이 한 병을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예요. 그렇죠. 24시간. 엄청 놀라세요 다들. 네. 이거 이렇게 하루 내가 큰 거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루 안에 다 쓰냐고. 근데 그렇죠. 맞아. 그게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뭐 그 환경이 깨끗할 수도 있고 지저분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모르는 건데,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건 하루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세척을 하기 위해서 꼭 코 세척 아니고 뭐 피부 세척,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0ml짜리 앰플도 나와 있어요. 이것도 톡 뜯어서 쓰시면 바로 쓰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안과에서 저는 봤거든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검사나 이런 것들 할 때 이거 딱 뜯어서 그 자리에 쓰시고 버리시거든요. 그만큼 안전하게 눈이든 코든 점막, 피부든 다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일회용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딱 개봉하면 그때 쓰시고 바로 버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렇다면 코를 세척할 때는 네. 이거를 매번 한 병씩 사서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30이라면 30병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너무 부피도 크고 어떻게 사가란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요거 하나를 하루 안에 다 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네. 그래서 그럴 때, 나온 예, 게 바로 용기, 이렇게 그리고 네, 용기 그리고 네. 파우더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염화 나트륨 용액인데, 생리식염수는 이제 소금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소금물인데 그걸 잘 정제해 놓은 건데, 그거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쓰실 수 있게 아예 분말로 나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실제로 파우더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한 포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포 적정력이 나와 있는 뭐 250ml든지 300ml든지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물을 넣으시고, 쓰기 직전에 바로 이걸 타셔가지고 식염수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그럼 아무 물을 넣어도 되나? 그건 아니고요. 정제수, 이렇게 약국에서 또 정제수도 팔거든요. 그런 걸 쓰시거나, 근데 그런 걸 쓰실 거면 이거를 사는 거랑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깨끗하게 정수된 수돗물을 끓여서 이거를 분말을 타셔야 되는데, 물을 끓이라고 하면 남자분들 굉장히 번거롭고 싫어하세요. 많은 분들이 좀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그냥 라고 하시는데, 사실 코 점막은 눈 점막처럼 피부가 아니라 점막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쪽으로 이제 안 좋은 세균이 들어있는 물들이 들어가면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일반 수돗물로 막 코를 세척하다가 감염으로 있어서 사망한 사례가 잘못하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안전하게 물 끓여가지고
수돗물을 쓰더라도 꼭 끓여서 멸균한 상태에서 이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로 넣으시면 이 용기가 약간 오그라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식히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 코도 뜨겁고 그렇죠. 내 뜨거운 코를 물로 제 위해서 코도 뜨거워요. 네, 최소한 온도는 맞춰줘야 돼요. 사실 체온 정도 미지근한 물에 하시는 게 아마 해보는 제일 좋아요. 전 좋더라고요. 미지근하게 해서 쓰는 맞아요. 게.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추가적으로 사용법 한 가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법은 사실 그 원장님의, 원장님의 영상에 설명에 아주 잘 되어 있지만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용기를 이렇게 쭉 누르면서 소리를 크게 내셔야 돼요. 누가 보면 발성 연습한 줄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내쉬면서 누르셔야 이 앞쪽이 조금 더 편안하게 세척이 되면서 반대쪽으로 물이 시원하게 나오게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사실 용기를 온 가족이 하나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 나눠서요. 코를 다 나눠서 쓴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각자 용기에다 이름을 쓰셔서 각자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셔야 이게 감염도 막을 수 있고 내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을 서로 나누지도 않을 수 있고. 또 나눔할 뻔했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또 나눌 뻔했어요. 네.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그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염, 어떤 분들 그러세요. 저희 약국 가서 약 타가시면서 이 비염은 낫질 않는다고. 근데 맞아요. 사실은 비염은 낫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병이에요. 없다가도 생기고요. 좋아지면 또 잊고 살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아끼는 마음으로 마스크도 사용하시고 세척도 해주시고, 우리 숨 쉬느라 고생하잖아요. 이 안 좋은 공기 속에서. 그렇죠. 또 환절기에도 심해지니까 이때 특히 더 코 세척을 잘 해주시면 또 이제 다음 봄까지 편안하게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염약 드시면서도 계속 졸리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드시는 약을 좀 더 줄여가실 수도 있는 하나의 관리 팁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유용한 정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비염 이야기 여기까지 마쳐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바이바이.